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아주 흥미롭고도 논란이 많은 두 편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를 모티브로 하거나 그녀를 둘러싼 의혹들을 다룬 영화들인데요. 단순히 영화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들이기에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키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다룰 영화는 바로 열린공감 TV에서 제작한 오컬트 정치 스릴러 신명입니다. 이 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모티브로 했다는 점에서 개봉 전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았죠. 2025년 6월 2일에 개봉했는데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명이라는 제목은 김건희 여사의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을 뒤집은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자체가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짐작하게 하죠.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그 의미심장함이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신명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 즉 무속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어 영화가 표방하는 오컬트적 요소와 정치적 음모론을 결합시키는 절묘한 장치로 활용된 것입니다. 신명은 신비한 힘을 이용하여 권력을 잡으려는 한 여인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는 사람들의 싸움을 그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주술과 정치의 결탁인데요. 단순히 오컬트적인 요소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과 불가사의한 힘이 어떻게 얽혀들어가는지를 파헤치려 한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오컬트 정치 영화를 표방한다는 점도 인상 깊습니다. 이는 한국 영화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시도로 평가되며 기존의 정치 영화나 오컬트 영화의 틀을 깨는 새로운 장르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영화는 단순히 흥미 위주를 넘어 권력의 속성과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비이성적인 요소까지 동원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질문은 관객들로 하여금 현실 속 정치 권력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차원의 힘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권력의 암투와 주술적 요소가 결합된 이야기는 보는 이들에게 미지의 공포와 함께 현실에 대한 강렬한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출연진입니다. 배우 김규리 씨가 영부인 역할을 맡았는데 그녀의 연기가 김건희 여사를 연상시키는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준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김규리 씨 본인도 시나리오가 너무 재미있어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히면서 마음을 비우고 신명 속의 윤지희라는 인물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으며 단순한 흉내를 넘어 인물이 가진 내면의 복잡성을 표현하려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안내상, 주성원, 명계남 등 베테랑 배우들이 함께 출연하여 영화의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이들의 탄탄한 연기력은 영화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개봉 전 유료 시사회에서는 매진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증명했고 심지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VIP 시사회에 초대하기도 했다는 일화는 이 영화가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초대는 영화의 내용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며 동시에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더 큰 관심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행동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영화가 단순한 오락물을 넘어선 현실,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신명은 단순한 영화를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혹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인물과 관련된 의혹들을 예술의 형태로 승화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주술이라는 비과학적인 영역이 현대 정치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시각화하여 관객들에게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신명이 단순한 음모론적 상상력에 그칠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깊은 곳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 될지는 보는 이들의 판단에 달려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 관객들로 하여금 정치와 종교, 미신이 결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성찰하게 만듭니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비이성적인 요소가 권력의 핵심에 스며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자체만으로도 섬뜩함을 자아냅니다. 영화는 이러한 상상을 통해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권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형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풍자의 경계에 서서 신명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끊임없는 토론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입니다. 이 영화는 신명과는 달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에 개봉하여 1만 관객을 돌파하며 주목받았고 전국 59개 상영관에서 상영되는 등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영화는 서울 의소리가 제작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서울 의소리는 탐사 보도와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인터넷 언론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매체가 영화 제작에 나섰다는 것은 퍼스트레이디가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특정 의혹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큐멘터리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관객들에게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구적 스토리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명과는 대조되는 지점이며 각각의 영화가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퍼스트레이디는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무속 논란, 그리고 최근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직접 출연하여 증언을 한다는 점이 이 다큐멘터리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입니다. 예를 들어 명품백 전달 사건의 최재형 목사,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던 이명수 기자, 그리고 김건희 일가와 오랫동안 법적 분쟁을 벌여온 정대택 회장 등이 등장하여 자신들의 경험과 주장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들의 증언은 단순히 소문이나 추측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도를 부여받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러한 증언들을 교차 편집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관객들이 스스로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도록 유도합니다. 각 의혹별로 상세한 배경 설명과 함께 법률 전문가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분석을 덧붙여 논란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는 관객들에게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복잡한 사건들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영화의 제작 의도는 용산 대통령실의 진짜 VIP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지점에 주목하며 권력의 본질과 그림자를 탐구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 질문은 비단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의 운영 방식과 그 안에 숨겨진 영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권력 감시와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권력이 투명하지 못하고 특정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될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려 합니다. 국회 시사회가 불어되는 등 제작과 상영 과정에서 여러 난관을 겪었다는 점도 이 영화가 다루는 내용의 민감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외부적 압력은 오히려 영화가 다루는 내용의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퍼스트레이디는 우리 사회의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며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가질 수 있는 사회 고발적 기능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영화는 같은 인물을 다루면서도 전혀 다른 장르와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명은 오컬트 스릴러라는 장르를 통해 현실의 그림자를 상상력으로 풀어내고 퍼스트레이디는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통해 현실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내려 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이 두 영화 모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뜨거운 감자이며 국민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지만
결국은 특정 인물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과 비판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영화는 궤를 같이 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권력 감시와 책임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라는 문화 콘텐츠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하고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두 영화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종종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을 비판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신명과 퍼스트레이디는 이러한 영화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들이 개봉하면서 단순히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중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논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윤리 그리고 그 경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언론과 예술이 그러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 것이죠. 특히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정보를 신뢰하고 어떤 비판적 시각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일방적인 주장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증거를 통해 관객들이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들 영화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명의 경우 주술이라는 비과학적이고 신비로운 요소가 정치에 개입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속 신앙에 대한 복잡한 시선을 반영합니다. 과거부터 정치와 종교, 미신이 얽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비판될 수 있는지를 영화는 보여주려 합니다. 단순히 미신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 요소가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때 어떤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지 경고하는 메시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의는 비합리적인 요소가 합리성을 추구해야 할 정치 영역에 침투할 경우 어떠한 왜곡과 부패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섬뜩하게 묘사합니다. 영화는 이러한 경고를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권력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밀하고 비합리적인 행태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오락적인 요소를 넘어 사회 시스템의 취약성과 인간의 나약함이 결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예견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신명은 그러한 의미에서 단순히 허구적인 이야기를 넘어 현실에 대한 강력한 풍자와 비판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레이디는 반면 보다 직접적이고 날것의 정보를 통해 관객들을 설득합니다. 최재형 목사의 디올백 전달 사건은 단순한 선물 수수를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 등 여러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취는 대선 과정에서의 비선 개입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정대택 회장의 증언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된 의혹들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다큐멘터리는 관객들에게 무엇이 진실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각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노력합니다. 영화는 이러한 증언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시청자들이 스스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결론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공적인 인물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 다큐멘터리는 그러한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사건의 전개 과정과 관련 인물들의 입장, 그리고 법적 쟁점들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복잡하게 얽힌 논란의 실타래를 풀어내려는 시도가 돋보입니다. 이는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인 진실 추구와 비판 감시의 역할을 영화의 형태로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영화 모두 김건희 여사라는 특정 인물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의 투명성, 지도자의 도덕성,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감시해야 할 권력의 속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화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토론의 장을 여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현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주권 행사는 투표뿐만 아니라
권력 감시와 비판적 참여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영화들은 그러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 콘텐츠가 사회 비판과 문제 제기의 수단으로 활용될 때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두 영화는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예술과 현실이 만나는 교차점을 보여주며 대중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담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국 신명과 퍼스트레이디는 각기 다른 방식과 장르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복합적인 이슈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한 편은 상징적이고 오컬트적인 서사를 통해 은유적으로 진실을 추적하려 하고, 다른 한편은 구체적인 증언과 사실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 두 작품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들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논쟁과 탐구는 계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영화들이 제작되고 상영되는 과정 자체가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정부나 특정 집단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품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고 대중이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사회의 지표일 것입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만 영화가 현실에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신명이 던지는 주술과 정치의 결탁이라는 섬뜩한 상상력, 그리고 퍼스트레이디가 고발하는 권력형 비리 의혹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특정 인물에 대한 시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더욱 깊이 성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화들이 제시하는 문제의식을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두 영화는 대중에게 단순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고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가 가진 예술적 힘과 사회적 영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 두 작품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화가 제시하는 메시지에 동의하시나요? 혹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러한 영화적 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면서 비로소 건강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심도 깊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